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석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하락부는 금요일 모두 다 만회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역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겠죠. 지난해 9월에 세종 2공장에 140억 원의 시설 투자를 완료를 했는데 드디어 양산 설비 증설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황화리튬 시제품을 현재 여러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삼성과 현대차의 미래차 협력이라는 좋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 쪽에 바람을 좀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너무나 이슈가 많이 있죠. 같은 이슈라도 언제든지 뉴스가 하나만 뜨면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만 하나라도 있으면은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사두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최근 것만 펼쳐놔서 그렇지 한번 봐볼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저평가된 위치라고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삼성과 현대차가 미래차 관련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배터리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업계 최초로 소원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설비를 구축까지 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서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기 시작하기도 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전고체 전지에 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했을 정도죠. 현재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시장 규모가 815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너무 많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셀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인 현대차 그룹까지도 직접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는 거의 국가 계획일 정도인데, 정부에서도 지난 상반기에 2030년까지 24조를 투입을 해서 국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마더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번 생산 라인 증설 완료로 인해서 황화리튬 생산 능력이 기존의 연 10톤에서 연간 120톤까지 확대가 됐고, 현재 공급 단가 기준으로 약 1,400억 원, 1,4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한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바로 올해 본격적으로 이 황화리튬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면은 황화리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TMA를 이용해서 각종 소재를 만드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 사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그 황화리튬도 이렇게 여러 화학적 소재를 만드는 과정 중에 만들 수 있게 된 거라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 속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요 반도체 쪽을 보면은 하이K 전구체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K 전구체는 국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는데 하반기는 반도체였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고, 개미들은 2차 전지로 계속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2년마다 돌아오는 반도체 호황이 올해 말부터 딱 접어들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특히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 서버 증설 때문에 PCB나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아주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한 종목들 몇 면을 보면은 다 그런 회사들 위주의 상승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AI 관련된 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특징이 바로 소형화가 있고 고집적화가 있습니다. 소형화되고 고집적화되고 복잡해진다면은 따라오는 문제가 과연 뭘까요? 바로 전기를 통과시키는 전도성하고 전기를 막는 절연성, 그리고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방막과 분리막이죠. 특히 최근에 말씀드린 하이K 소재, 그 하이K 소재가 과거에 사용하던 게 아니라 하프늄 전구체라는 그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웨이퍼에 아주 얇게 증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다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까지
이 하프늄 전구체를 납품하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분야가 솔직히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력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60% 정도로 차지하면서 실적을 잘 올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관련 장비 개발도 완료가 됐습니다. 웨이퍼 여러 장을 한 번에 증착하는 장비인 배치 타입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요거를 ADL이라고 부르는데, 국내 ADL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20년에서 지난 2020년 6억 1,8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한 9천억 정도에서 연평균 7.3%씩 성장을 하게 돼가지고 2030년에는 1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 여기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시장입니다. 요게 바로 싱글 타입이고 요게 바로 배치 타입인데, 딱 봐도 웨이퍼 여러 장을 아주 한 번에 증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죠. 주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디램 공정에서도 요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이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일반 DDR5 생산에서도 이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듯이 2년 주기 상승 곡선이 앞에 딱 다가온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 ADL 반도체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눈에 띄는 게 태양광 소재죠. 대부분의 태양전지 제조업체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PERC 셀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짙은 노란 색깔, 이게 바로 PERC 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유율이 점점 더 크게 넓어지는 게 보여지시죠? PERC 태양광 모듈은 후면의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점막을 증착을 하는데, 그때 전구체로 TMA가 사용이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국내외 태양전지 업체에다가 TMA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6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태양광 관련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태양광 1위 업체인 하나솔루션도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곳으로 발을 돌렸죠. 그만큼 중국세가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이야기도 오가고 있기도 하고, 현재 중국 쪽으로 태양광 관련 공급 물량으로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어선 그런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국이 태양광 발전 투자가 최근에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4월 기준에서 48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190%가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밀려드는 소주에 대비해가지고 지난해 11월 TMA와 석유화학 촉매 관련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 신규 공장 착공을 했고, 올해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315억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게 불가능한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21년도부터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30%에 가까운 상황인 거는 확실히 요 TMA라는 기술, 시장 장악력,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독점적인 상태, 이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지난 6개월간의 매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최하단부터 19,500원대까지 가장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23,000원 이상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국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차익 실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인들하고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금액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배당 성향이 0에 가까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차익 실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별하게 차익 실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해서 그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촘촘하게 금액들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갑자기 급락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국내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 올해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건 다들 예측이 가능하시죠. 특히 지난 3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12월 회의에서 FOMC 위원들이 2023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모두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견해를 담아 제출한 전망을 토대로 해보면은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의사록이 잘 나와 있다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가금리 인상도 정책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신중한 견해도 있다곤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확실하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바이든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어떻게든 민심을 잡아서 다시 재집권을 하려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지난 4분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당시에는 내년 초
중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흘렸었죠. 그때가 뭐였냐면은 딱 그때가 트럼프한테 지지율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대선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조정 장세에 주가가 같이 쭉 밀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절대로 떨어진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잘 내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확실하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승 가능한 모멘텀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 몇 번 딱 조정이 찾아오니까 우리 개인들 그냥 막 매도하고 있죠.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하니까 막 매수하고 금요일날 다시 상승하니까 얼른 매도해버리는 이런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다 팔아버릴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지난달 말에 나왔습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는데 우리 동학개미님들은 당장 팔아버렸다. 자, 정말로 가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긴축이 종언이 됐으면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은 건데,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왜 팔았을까요? 정말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최대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거고, 그거를 저희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들 입장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콜을 참여한다거나 기업 탐방을 다녀야만 아는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엠바고까지 걸려서 엠바고가 풀릴 때까지 기사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걸 이미 저희가 다 알고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영상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정보들까지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주식 채널과는 다르게 정말로 주주님들을 위하는 그런 채널로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살짝 아래로 내리시면은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텔레그램 들어오는 링크가 바로 보이실 거고요. 여기를 PC로 보시는 분은 클릭하시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터치를 딱 해주시면은 저희 채널 입장 요청이 딱 되시는 거고,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정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서 저희 영상 보시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정말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냥 입장, 그리고 이 텔레그램 안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뭐 닉네임 말고 성함을 사용하실 거면 그냥 성함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쓰셔가지고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정말로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과는 다른 정말 차별화되는 채널로의 성장으로 인해서 주식 관련 유튜버에서 딱 상위권에 위치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이것만 딱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빨리 채널 입장하셔서 저희랑 그냥 함께 하시면서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2차전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금 양 지수 다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아주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런 투자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